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파리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어난 끔찍한 가스 폭발 사고. 이탈리아 출신 천재 요리사 마르코의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졌고, 더 치명적인 것은 요리사 생명인 후각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유럽 최고 의료진들마저 이건 불가능하다며 손을 들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받은 치료에도 냄새 하나 맡을 수 없었던 마르코. 절망에 빠진 그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찾아간 곳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그 순간부터 마르코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사고 전보다 더 뛰어난 능력까지 갖게 되었다는데, 과연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K-메디컬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르코 로시입니다. 26살이고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라구 소스 냄새를 맡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요리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파리에 온 지도 벌써 5년이 흘렀네요. 처음 이곳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프랑스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제가 이제는 파리 16구에 있는 미슐랭 2성급 레스토랑 르 자르댕의 수셰프가 되었어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특별한 재능 때문이었어요. 바로 후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코의 마법사라고 불렀는데 향신료 한 방울만으로도 요리의 완성도를 좌우할 수 있었거든요. 로즈마리 한 잎의 향에서도 그 나무가 자란 토양의 성질을 느낄 수 있었고, 와인 한 모금으로도 포도밭의 일조량까지 알아낼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는 것이 저의 일과였습니다. 신선한 재료들의 향을 맡으며 그날의 메뉴를 구상하곤 했어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건 트러플이었는데, 그 깊고 복합적인 향을 맡으면 마치 땅속 깊은 곳의 비밀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거든요. 셰프 듀랑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마르코, 너의 코는 보물이야. 그 재능을 잘 키우면 언젠가 파리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을 거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언젠가는 저만의 레스토랑을 열어서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맛을 완벽하게 융합한 요리를 선보이고 싶었거든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점심 서비스를 마치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새로 들어온 견습생이 실수를 했나 봐요. 가스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주방은 언제나처럼 분주했고 저는 메인 요리를 위한 소스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오후 7시 본격적인 저녁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주방은 전쟁터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습니다.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며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저는 여러 개의 팬을 동시에 관리하며 소스들의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날을 저는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날이거든요. 저녁 서비스가 한창이던 8시 30분경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여러 개의 팬을 관리하며 소스의 농도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가스 냄새였습니다. 제 예민한 후각이 즉시 감지했죠. 가스 냄새가 나는데요. 저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주방의 소음 때문에 제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어요. 동료들은 각자 맡은 일에 집중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저는 급히 가스밸브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어디선가 작은 불꽃이 튀었고 그것이 새어나온 가스와 만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어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와 함께 오렌지색 불길이 주방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뜨거운 열기가 얼굴로 쏟아져 들어오는 느낌,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뜨거운 공기, 그리고 제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까지요. 가장 끔찍했던 건 코와 얼굴 부분에 집중된 화상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가 직격탄을 맞은 거였어요. 의식을 잃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상했어요. 이제 냄새를 맡을 수 없겠구나라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요리사에게 후각을 잃는다는 것은 화가가 시력을 잃는 것과 같거든요. 그것이 제 마지막 의식이었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거울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처음엔 말렸지만 제가 계속 요구하자 결국 작은 손거울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붕대로 둘러싸여 있었고 눈 주변만 보이는 상태였어요. 의사가 설명해준 제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얼굴에 3도 화상을 입었고 특히 코 부분의 손상이 컸다고 했어요. 후각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심하게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가져다 준 꽃도 병원 음식도 심지어 소독약 냄새조차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마치 세상의 절반을 잃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색깔을 볼 수는 있지만 냄새가 없는 세상, 그것은 제게 있어서 지옥과 다름없었거든요. 동료들이 문병을 왔을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그들의 눈에서 동정의 빛을 읽을 수 있었거든요. 괜찮아질 거야, 마르코라고 말했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어요. 후각을 잃은 요리사가 다시 주방에 설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걸 말이에요. 퇴원 후 첫 번째 할 일은 파리 최고의 성형외과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르네 클리닉의 베르나르 박사는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을 때 박사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로시 씨. 외모는 어느 정도 회복시킬 수 있지만 후각신경 재생은 현재 의학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화상으로 손상된 후각신경은 재생되지 않아요. 이것이 현재 의학의 한계입니다.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파리의 다른 병원들도 찾아다녔습니다. 생루이 병원, 피티의 살페트리에르 병원까지. 하지만 어디서나 똑같은 대답만 들었어요. 기능적 회복은 어렵습니다. 후각신경 재생은 불가능해요. 다른 감각에 의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는 것이 고통이었습니다. 화상 자국이 남은 얼굴도 견디기 힘들었지만 더 큰 고통은 냄새를 맡을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요리의 세계에서 완전히 단절된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고향인 토스카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어요. 파리에서의 꿈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프랑스 시골 풍경들이 제겐 이별의 인사 같았어요. 고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반겨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라구 소스를 끓이고 계셨는데 저는 그 냄새를 전혀 맡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죠. 마르코야, 내가 좋아하는 라구를 만들었단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 앞에서 울었습니다. 엄마, 저는 아무 냄새도 맡을 수 없어요. 이제 요리사가 될 수 없어요. 어머니도 제 상황을 이해하시고는 함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정말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저는 완전히 무기력해졌어요. 하루 종일 방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고 요리와 관련된 것들은 모두 치워버렸어요. 제가 그토록 아꼈던 향신료들도 모두 버렸습니다. 냄새를 맡을 수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버지는 저를 달래려고 동네 레스토랑 일을 제안하셨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후각 없는 요리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다른 일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26해 동안 오직 요리만 해온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우울감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밤에는 잠들지 못하고 낮에는 무기력하게 침대에만 누워 있었어요. 가끔 꿈에서 예전처럼 냄새를 맡는 꿈을 꾸기도 했는데 깨어나면 현실이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아시아 요리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놀라운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한국의 의료기술에 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이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바로 후각 재생 치료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세계 최초로 후각 신경 재생 치료를 성공시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레이터는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이 개발한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후각 재생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화면에는 저와 비슷한 상황의 환자들이 나왔습니다. 화재로 후각을 잃었던 소방관, 사고로 후각신경이 손상된 향수조향사. 그런데 그들이 모두 한국에서 치료받은 후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인터넷으로 그 병원을 검색해 봤어요. 서울대학교병원 후각재생센터라는 곳이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나노 로봇을 이용한 신경재생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치료. 유럽에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첨단 기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야, 너무 멀리 있는 나라 아니냐? 게다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잖아.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유럽 최고의 의사들도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정말 가능할까?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의료기술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증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성형외과와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봤어요.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고 치료 가능성을 문의했습니다. 이틀 후에 답장이 왔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국제진료센터의 한정우 실장이라는 분이 보낸 메일이었는데 제 사진과 의료 기록을 검토한 결과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그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후각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정신적 회복까지 함께 돕는다는 거였어요. 요리사인 제 직업적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지연 박사라는 분과 화상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영어로 대화했는데 박사님이 놀랍도록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얼굴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따뜻한 미소로 말씀하셨어요. 마르코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치료 과정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1차적으로 나노 로봇을 이용해 손상된 신경을 수리하고 2차적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해 새로운 신경을 재생시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한국 전통 음식을 활용한 후각 재활 프로그램까지 더해진다고 했습니다. 치료 기간은 대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라고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마르코 씨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저희 기술과 마르코 씨의 의지가 만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들 수 있었어요. 꿈에서 다시 냄새를 맡는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악몽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내린 곳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공항부터가 달랐어요.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설들, 그리고 직원들의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공항에서부터 희미하게나마 김치 냄새를 감지했다는 거예요. 정말 미약했지만 분명히 무언가 다른 향이 코끝에 스쳤습니다. 혹시 착각일까봐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홀로그램으로 구현된 3차원 인체 모델이 실시간으로 환자들의 상태를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유럽의 어떤 병원에서도 이런 시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정우 실장님이 직접 나와서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분의 첫인상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편안하게 해주셨어요. 마르코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책임지고 돌봐드리겠습니다. 박지연 박사님과의 첫 만남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박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미소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검사 과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코에 머리카락보다도 얇은 나노 센서를 삽입해서 손상된 신경세포 하나하나를 정밀하게 스캔한다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MRI로만 볼 수 있던 것을 우리는 세포 단위까지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검사 과정에서도 간호사들의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어로 힘들어할 때마다 번역 앱까지 준비해서 소통해 주시더라고요. 시술 중에도 계속해서 아프지 않으시죠? 조금이라도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라며 배려해 주셨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인공지능 닥터 세종이었습니다. 전 세계 후각 치료 데이터 500만 건을 학습한 인공지능이 저만을 위한 치료법을 0.3초 만에 설계했다는 거예요. 박사님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의료 인공지능 분야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빨리 분석해도 박사님은 30분 동안 저에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서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정한 의료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었을 때 정말 놀랐어요. 제 후각신경의 손상 정도가 생각보다 심각했지만 한국의 기술로는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는 진단이었거든요. 마르코 씨의 경우 80% 이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치료 계획을 설명받을 때도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의학적 치료만 하는 게 아니라 제 직업적 특성까지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요리사로서 필요한 미세한 향 구별 능력까지 회복시켜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숙소에서 잠들기 전 저는 오랜만에 희망에 가득 찬 마음으로 내일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정말 여기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매일 경이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시술은 나노 로봇을 이용한 신경술이었어요. 1만 개의 수술용 나노 로봇이 혈관을 통해 뇌로 이동해서 손상된 후각신경을 직접 수리한다는 거였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님이 시술 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무서우시죠? 저희가 옆에 있으니까 안심하세요. 마치 친언니처럼 위로해 주시는 모습에 긴장이 많이 풀렸습니다. 박사님도 이 기술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노벨 의학상 후보에도 올랐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나노 로봇 시술은 정말 신기했어요. 아무런 통증도 없이 진행되었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제 뇌 속을 여행하는 로봇들을 볼 수 있었거든요.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줄기세포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이 개발한 스마트 줄기세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DNA 정보를 읽고 저에게 딱 맞는 신경세포로 변신한다는 거예요. 박사님은 세계에서 한국만이 보유한 기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료 3주 차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유럽에서 평생 불가능하다고 했던 후각이 50%나 돌아온 거예요. 그날 김치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의료진 전체가 저보다 더 기뻐해 주셨어요. 박지연 박사님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시작이에요.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까지 우리 마르코 씨 정말 대단해요. 라며 엄지손가락을 올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기분이었어요. 가장 혁신적인 치료는 뉴로 헬멧이었습니다. 뇌파를 읽어서 제가 상상하는 냄새를 화면에 그래프로 보여주는 장비였어요. 가상현실과 연결되어서 프랑스 시골 빵집 냄새부터 이탈리아 할머니의 파스타 향까지 재현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은 나사와 공동 개발한 우주의학 기술입니다라고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뉴로 헬멧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간호사님들이 계속 제 컨디션을 살펴주셨어요. 목이 아프시면 쿠션 하나 더 드릴까요? 물 드실래요? 이런 세심한 배려들이 치료 효과를 더욱 높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넷째 주에는 정말 놀라운 발전이 있었어요. 단순한 냄새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향까지 구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된장찌개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의 향을 각각 느낄 수 있었고 심지어 김치에서도 20여 가지의 서로 다른 향을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식들을 이용한 후각 재활 프로그램도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매일 다른 발효 음식들을 접하면서 후각 훈련을 받았는데 처음엔 역겨웠던 청국장 냄새도 점차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각 음식마다 가진 독특한 발효 성분들이 제 신경 재생을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마음가짐이었어요. 단순히 직업으로 환자를 대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제 회복을 원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지만 한국에서는 온 가족이 환자를 사랑한다. 5째 주가 되자 제 후각은 70%까지 회복되었어요. 이제 간단한 요리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박사님은 마르코 씨의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라고 말씀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3개월 후 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후각이 95%까지 회복된 거예요. 이는 전 세계 의학계를 뒤흔든 사건이었습니다. 유럽 의료진들이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거든요. 소식이 알려지자 CNN, BBC 같은 세계적인 방송사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만든 의료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고 하버드 의대 교수들까지 한국 기술을 배우러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더 감동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회복 소식을 들은 박지연 박사님은 진료실에서 저를 꼭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인생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 진심 어린 말씀에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박사님 팀이 개발한 뉴런 프린터라는 기술도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3차원 프린터로 새로운 신경세포를 인쇄해서 이식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세계에서 한국만이 보유한 기술입니다. 미국도 10년은 뒤처져 있어요 라고 박사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저는 김치 냄새는 물론이고 트러플의 미묘한 향까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고 이전보다도 더 예민한 후각을 갖게 되었어요. 한국 의료진이 제 후각 신경을 업그레이드해 주신 거였습니다. 이제 향의 분자 구조까지도 느낄 수 있는 슈퍼 셰프가 된 기분이었어요. 제 치료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의료 한류의 새 장을 열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요리사들이 한국 치료법의 비밀을 궁금해했고 제게 인터뷰를 요청하는 언론사들이 줄을 이었어요. 퇴원하는 날이 다가오자 더욱 감동적인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김수진 간호사님은 손수 만든 김치를 선물하며 말씀하셨어요. 이탈리아에 가서도 한국을 잊지 마세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가족과 헤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전체가 제 퇴원을 축하해 주셨어요. 의사, 간호사, 청소 아주머니, 식당 직원까지 모두 나와서 마르코, 마르코를 외치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에서 나는 환자가 아니라 가족이 되었구나. 세계 각국의 의료진들이 한국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프랑스, 미국의 의사들이 한국의 후각 재생 기술을 배우려고 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히 의료 기술만이 아니에요.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미국 의료계에서도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기술 이전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말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환자를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해요. 제가 회복되어가는 과정에서 만난 다른 환자분들도 기억에 남아요. 화상을 입고 온 할머니, 교통사고로 후각을 잃은 향수 제조업자. 모든 분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찾으셨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회복해 나갔어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최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환자 한 명 한 명을 가족처럼 대해주셨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해진 것 같았어요. 1년 후 저는 서울 강남에 페르멘토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발효를 뜻하는 이름처럼 제 요리는 동서양의 발효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미식의 장이 되었어요. 제 완치 사례는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며 한국이 세계 의료계를 접수했다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레스토랑 개업과 함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미국 대통령이 개인 주치의를 한국으로 보내 기술 이전을 요청할 정도였거든요. 제 치료에 사용된 나노 로봇과 뉴런 프린터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의료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언론들이 더욱 주목한 것은 한국 의료진들의 정문화였어요. 뉴욕타임즈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 진정한 치유가 완성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세계가 인정해준 거였거든요. 레스토랑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의료 관광을 온 환자들이 많이 오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파리에서 온 미슐랭 가이드 조사관이 제 레스토랑에 별 2개를 부여하며 극찬했어요. 한국 의료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의 맛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제 레스토랑은 의료 관광과 미식 투어의 성공 모델이 되어 전 세계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새로운 이유가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사고 전보다 더 뛰어난 후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의료진이 제 후각 신경을 업그레이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저는 향의 분자 구조까지 느낄 수 있는 슈퍼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러플의 향에서도 100여 가지 성분을 구별할 수 있고 와인 한 모금으로도 포도나무가 자란 토양의 미네랄 성분까지 알 수 있어요. 매월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박지연 박사님과 김수진 간호사님을 만납니다. 여전히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제 근황을 물어봐 주세요. 박사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마르코 씨가 건강하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제 성공 스토리는 전 세계 의대 교과서에 실려 한국 의료의 기술적 우수성과 인간적 따뜻함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제 사례를 신경재생학 수업의 핵심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매주 화상회의로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의학적 기적뿐만 아니라 인간적 사랑까지 경험했어요. 단순히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발효기술과 이탈리아 요리를 융합한 요리책을 쓰고 있거든요. 제목은 기적의 맛, 한국에서 태어난 새로운 요리입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얼굴과 후각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 1년 후 저는 서울 강남에 페르멘토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발효를 뜻하는 이름처럼 제 요리는 동서양의 발효 기술이 만나는 새로운 미식의 장이 되었어요. 제 완치 사례는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며 한국이 세계 의료계를 접수했다는 제목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레스토랑 개업과 함께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미국 대통령이 개인 주치의를 한국으로 보내 기술 이전을 요청할 정도였거든요. 제 치료에 사용된 나노 로봇과 뉴런 프린터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의료기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언론들이 더욱 주목한 것은 한국 의료진들의 정문화였어요. 뉴욕타임즈는 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만나 진정한 치유가 완성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의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세계가 인정해준 거였거든요. 레스토랑에는 매일 전 세계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특히 의료 관광을 온 환자들이 많이 오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고 싶어 하시거든요.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한국은 최첨단 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나라예요. 파리에서 온 미슐랭 가이드 조사관이 제 레스토랑에 별 2개를 부여하며 극찬했어요. 한국 의료기술이 만들어낸 기적의 맛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제 레스토랑은 의료 관광과 미식 투어의 성공 모델이 되어 전 세계 환자들이 한국을 찾는 새로운 이유가 되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사고 전보다 더 뛰어난 후각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 의료진이 제 후각신경을 업그레이드해 주신 거예요. 이제 저는 향의 분자 구조까지 느낄 수 있는 슈퍼 셰프가 되어 있었습니다. 트러플의 향에서도 100여 가지 성분을 구별할 수 있고 와인 한 모금으로도 포도나무가 자란 토양의 미네랄 성분까지 알 수 있어요. 매월 한 번씩 한국을 방문해서 박지연 박사님과 김수진 간호사님을 만납니다. 여전히 저를 가족처럼 챙겨주시고 제 근황을 물어봐 주세요. 박사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마르코 씨가 건강하게 요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에요. 제 성공 스토리는 전 세계 의대 교과서에 실려 한국 의료의 기술적 우수성과 인간적 따뜻함을 동시에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도 제 사례를 신경재생학 수업의 핵심 교재로 사용하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매주 화상회의로 전 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저는 의학적 기적뿐만 아니라 인간적 사랑까지 경험했어요. 단순히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발효기술과 이탈리아 요리를 융합한 요리책을 쓰고 있거든요. 제목은 기적의 맛, 한국에서 태어난 새로운 요리입니다. 이 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우수성을 알리고 싶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생각해요. 만약 그 사고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라고요. 물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거든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얼굴과 후각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가 새롭게 태어났어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한국이었습니다.